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한복을 한푸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의상이라 우기는 요즘 그 주장을 종결하는 드라마를 소개하고 이 드라마를 극찬하는 워싱턴 포스트 기사와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전통 사극이 줄어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대부분 전통 사극을 만드는 공중파 3사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어서 비교적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극을 피하고 현대 멜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SBS 조선구마사 사태 이후에 과도하게 우리나라 프로 불편러들이 중국풍 논란과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방송사들이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극 제작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요즘 붉은색 옷이나 화려한 의상만 나오면 무조건 중국풍이라고 말하는 악플러들이나 정통 역사에서 조금만 벗어나 각색을 하면 무조건 역사 왜곡이다라고 주장하는 억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드라마 다큐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극만 나오면 우리나라 정사에 나오는 부분과 100% 일치해야 사극이 맞다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죽하면 요즘 사극들은 가상의 나라, 가상의 시간대로 사극을 만들까요? 이건 이런 프로 불편러들과 억가를 피하기 위한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 외계 플러스인에 나오는 김태리의 의상이 붉은색이라는 이유로 중국풍이라고 영화도 보지 않고 억가하는 부류들이 생겼고, 화면에 나오는 의상들이 중국풍이라고 처음부터 우기는 억가들도 많이 봤습니다. 김태리 옷은 우리나라 누덕이라는 겹겹이 천을 붙여서 만든 우리나라 고유 의상을 약간 변형한 옷인데 이걸 중국풍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또 화는 또한 우리나라 고유 한복을 퓨전식으로 만든 것이 영상을 보면 확연한데도 무조건 중국풍이라는 딱지를 가져다 붙입니다. 그러면 과연 중국풍이 뭘까요? 그럼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사극들의 의상이 다 중국 고유의 전통 의상들일까요? 중국에서 만든 70년대에서 90년대 사극을 보면 중국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대부분 청나라풍의 변발에 여자들의 의상도 청나라풍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당시 현대극은 모두 인민복을 입고 촬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문화 대혁명을 거치며 과거 역사를 모두 부정하고 잊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국 판타지 사극이나 심지어 전통 사극의 의상들은 그들의 고유의 옷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입고 드라마에서 자기들의 고유 옷이라고 말하고 있는 옷들은 그냥 우리나라 한복을 자기들식으로 만든 퓨전, 짬뽕, 중국 옷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과거 어떤 사료에도 지금 중국인들이 입고 있는 옷과 비슷한 옷은 없습니다. 그럼 과연 중국인들이 왜 갑자기 화려한 판타지 옷을 자기들의 고유의 옷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그것은 한류가 유행하면서 우리나라 한복이 중국 TV에서 방송되면서 중국의 역사극의 옷들이 화려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드라마가 바로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의 옷들을 보면 고유의 신라 의상의 퓨전식 한복을 가미해 더 세련되고 화려하게 의상을 만들어 그 의상을 보면서 감탄을 자아내게 만든 드라마입니다. 이전의 드라마 계백이나 주몽에서도 화려한 의상을 선보였지만 선덕여왕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사극 속 전통 한복에 퓨전 한복이 가미된 스타일이 더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국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자신들의 전통 중국 옷에 이 한복 스타일을 가미해서 자기들 전통복이라고 스스로가 가스라이팅 되고 있고, 이제는 오히려 자기들이 퓨전 한복을 베껴놓고 한복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일부 억가들도 이런 중국의 과거 드라마 영화에 어떤 옷을 입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가짜 중국 복식에 현혹되어 이젠 우리나라 드라마에 화려한 한복만 나오면 중국풍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 워싱턴 포스트 선덕여왕 리뷰 기사를 보고 중국인들이 이 드라마를 어떻게 봤는지 보면 위에 저희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바로 리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극을 몇 편 봤다고 이게 역대 최고의 사극이야,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게 역대 최고의 한국 드라마야 같은 횡설수설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선덕여왕만큼 스타일적으로 완벽하고 감정적으로 강렬하고 가슴 아픈 사극을 찾기 힘들 거야 같은 진부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참혹한 끝까지 긴장감이 자리 잡은 채로 긴장감을 느끼고 그 느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캐릭터가 탐닉하는 정치적 책략, 멋있고 사악한 미실과 그녀의 무리에 맞선 총명공주, 그리고 나중에는 선덕여왕과 비단까지 모두 탁월하고 이 장대한 드라마가 화면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비단과 유신이 당신의 관심을 독점하는 매력적인 칼싸움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정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가치 있는 악당입니다. 아름답고 교활하지만 그녀의 방식은 위험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다소 약한 부분은 선덕여왕 역의 이효원인데 그녀는 조금 더 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남길과 다른 출연진은 평생 최고의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OST도 훌륭합니다. 이소정의 달을 가리운 해는 당신에게 소름을 돋게 할 것입니다. 62부작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면 선덕여왕에 대한 모든 리뷰와 인터넷에 미친 듯한 헛소리를 믿고 평생 최고의 여행을 떠나세요. 끝나고 나면 선덕여왕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에 시달리는 어두운 반영웅 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남길을 위해서라도 꼭 시청해 보세요. 다음은 선덕여왕이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나는 미실이 죽은 후에 드라마를 포기했다. 다 연기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연기하는 게 너무 멋있어. 이효원은 연기력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요.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본 유일한 악당이 없는 유일한 영화와 TV 작품이다. 비단과 여왕의 사랑은 가슴 아프다. 내가 왕이라면 왕자를 버리고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드라마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5, 6년이 지나면서 여성의 성장을 그린 드라마가 너무 많아 이 드라마의 의도와 배우들의 완성도가 부각되는 것 같아. 생생한 캐릭터와 웅장한 레이아웃으로 연기가 좋습니다. 대장금보다 낫다. 연기력이 좋은 이효원도 고현정 앞에선 아직 조금 뒤떨어지지만 미실의 아우라는 관객 전체를 압도한다. 왕자 아래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누가 의인이고 누가 배신자인가, 승자는 왕이고 패자는 도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본 한국 드라마 중 최고, 분위기 있고 전략적이며 국가의 맥락에서 나라 사랑이 더욱 감동적입니다. 다른 한국 드라마처럼 조금은 뒤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침내 나는 비담의 고문 장면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사화를 끝까지 볼 수 없었다. 김남길은 왜 늘 이렇게 가슴 아픈 역할을 하는 걸까? 그런데 나쁜 남자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당황했어요. 결국 비담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 멋있었지만 결과는 정말 비극적이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가 이 드라마에 푹 빠졌는데 결말이 너무 잔혹해서 한 달 동안 헤어나지 못하다가 생각해보니 비단 때문이라고 가슴 아프게 말했다. 나는 비극적인 캐릭터인 비담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고 성공한 캐릭터인 덕만에 가장 공감합니다. 덕만은 분명히 모든 것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 TV 시리즈라면 덕만이 미실을 물리치고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드라마를 통해 후속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순환은 낡은 세력이 소멸되고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는 듯 계속해서 반복되며 덕만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녀의 삶은 비담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총 3번을 봤습니다. 처음부터 비담을 사랑했고 두 번째로 미실을 사랑했고 세 번째로 덕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주인공의 연기력은 당시 저는 어리고 무식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좋은 덕만은 미실보다 연기하기가 더 어려워서 별 5개를 줬습니다. 2024년에 시리즈를 다 봤는데 걸작 여왕의 아름다운 얼굴이 정말 좋아요. 장대하고 아름다운 스토리 정말 좋았어요. 이 드라마는 제가 10대 때 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사 드라마를 주몽과 대장금과 함께 다시 보기로 했어요.
아직도 비담이 가슴 아프네요. 드라마에서 본 가장 예쁜 전사 여왕이지만 비극적인 러브스토리, 괜찮아, 권력과 위대한 유산이 있어. 미실은 정말 대단하지만 이효은이 선동영 역을 잘 소화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드라마의 음모는 정말 좋았어요. 지금 보고 있는 동의보다 훨씬 더 호기심이 많아요. 대단한 드라마이자 그 자체로 걸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작품의 길이 때문에 오랫동안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마침내 오늘 다 봤습니다. 모든 배우, 특히 미실 역을 맡은 배우의 연기가 훌륭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걸작입니다. 오래되었고 오늘날 보는 편집과 촬영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각본, 스토리, 의상, 전투와 싸움 안무, 그리고 캐릭터는 너무 좋습니다. 잊을 수 없는 비담.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댓글 반응을 보고 느끼셨나요? 과거 이 드라마를 본 중국인들은 단 한마디도 이 드라마의 의상을 중국풍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상이 뛰어나다 극찬합니다. 결국 이들은 우리나라 역사극을 심취해 보다가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 속 한복에 매료되어 지금의 중국의 전통사극이나 판타지의 이 디자인을 베끼고 응용하면서 지금은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모르고 중국인들이 우긴다고 우리나라 일부 프로 불편러들도 자기 검열을 하며 우리나라 화려한 의상만 나오면 중국풍이라고 우기는 이상한 종족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댓글은 중국인들이 남긴 것이다라는 멍청한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멍청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